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그림에 보니까 사람이 어, 수영도 하지 않고 물 위에서 책을 보고 있네요. 사해라는 곳에서는 수영을 하지 않고도 물 위에 둥둥 떠 있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라비아 반도 서북쪽의 소금 호수인데요. 사해는 사해의 물은 지중해에서 유입된 바닷물인데 이후 기후와 지형의 변화로 사해에 더 이상 바닷물이 흘러들지 않는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기후가 건조하기 때문에 유입수와 거의 같은 양의 수분이 증발해서 염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경우에는 농도가 일반 해수의 약 6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하구 근처 외에는 생물이 거의 살지 않아서 사해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됩니다. 사해, 죽은 바다가 되겠죠. 염도가 높아서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물에 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해에서는 물 위에 떠서 신문이나 책을 읽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물에서와 달리 사해에서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물에 뜨는 까닭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우리나라의 물과 사해의 진하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용액의 진하기는 같은 양의 용매에 용해된 용질의 많고 적은 정도를 나타냅니다. 용매의 양이 같을 때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진한 용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해의 물과 우리나라의 물을 비교했을 때 더 진한 쪽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해의 물이 더 진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울지 짐작이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초등과학 5학년 1학기 4단원 용해와 용액 7에서 8차시 용액의 진하기를 어떻게 비교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설탕 용액의 진하기부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입니다. 물, 그리고 500ml 비커, 눈금 실린더 100ml, 그리고 100ml 비커 2개, 황색 각설탕, 시약포지 2장, 유리막대 2개, 나만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만의 준비물은 황설탕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따라서 준비물이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진하기가 다른 두 황설탕의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색깔로도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맛으로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커에 담긴 용액의 높이를 측정해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나만의 준비물 어떤 방법으로 비교할지에 따라서 준비물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색깔로 한다면 색깔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어, 하얀색 도화지를 비커 뒤에 놓고 비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 맛으로 비교할 때는 뭐 별다른 준비물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실험실에서는 가급적 맛을 보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무게를 측정해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선 저울, 전자저울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용액의 무게가 좀 너무 많이 나가면 전자저울로 측정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하겠죠. 그리고 비커에 담긴 용액의 높이를 측정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하기가 다른 용액을 만들어서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한번 두 황설탕 용액의 진하기 한번 비교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100ml 비커 두 개에 물을 각각 80ml씩
넣습니다. 다음으로 한 비커에는 황색 각설탕 1개를 넣고요. 그리고 다른 비커에는 황색 각설탕 10개를 넣고 용해에서 진하기가 다른 용액을 만듭니다. 이렇게 두 용액을 진하기가 다른 용액을 만들었다면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색깔, 맛, 무게, 높이 어떤 걸로 비교를 할지 자신의 방법으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색깔로 용액의 진하기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용액이 진할수록 황설탕 용액의 색깔이 진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무게로도 우리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액이 진할수록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높이로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할수록 더 높이가 높습니다. 그러면 두 용액 진하기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색깔, 무게, 높이, 맛 뭐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진한 용액의 특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한 용액은 색깔이 더 진하죠. 그리고 맛도 더 달고요. 그리고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비커에 담긴 용액의 높이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는데,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것, 친구들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도 나누고 친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시했던 네 가지, 색깔로 비교한다든지 맛으로 비교한다든지 무게를 측정해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비커에 담긴 용액의 높이를 측정해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설탕 용액처럼 색깔이 있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때 더 진한 용액의 특징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진한 용액의 특징입니다. 색깔이 진합니다. 맛이 진합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용액의 높이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색깔이 있는 용액의 진하기 비교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색깔이나 맛으로 구별할 수 없는 투명한 두 용액의 진하기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사회와 우리나라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사회와 우리나라의 물에서 몸이 뜨는 정도가 다른 것처럼 용액의 진하기가 다르면 물체가 뜨는 정도도 어떨까요? 다르겠죠? 네, 요걸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물체가 뜨는 정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액의 진하기에 따라 물체가 뜨는 정도 어떤 차이가 있을지 예상해 보면, 한번 용액이 진할수록 높이 뜰 것 같기도 하고, 진할수록 가라앉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물체를 띄워서 색깔이 없고 투명한 용액의 진하기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의 진하기에 따라 뜨는 정도가 다른 적당한 크기와 무게를 가진 물체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물체가 뜨는 정도로 용액의 진하기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입니다. 물 500ml 비커, 눈금 실린더 200ml, 250ml 비커 2개, 각설탕, 시약포지 2장, 유리막대 2개, 흰종이, 방울토마토, 나무젓가락, 화장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250ml 비커 2개에 각각 물을 200ml씩 넣습니다. 다음으로 한 비커에는 각설탕 1개를 넣고요. 다른 비커에는 각설탕 10개를 넣어 용해합니다.
유리막대로 이렇게 저어주면 되겠고, 아까 준비물에서 유리막대를 두 개를 쓰죠. 네, 하나는 각설탕 한 개 쪽으로, 하나는 각설탕 10개 넣은 곳에 각각 저어야 되겠죠. 한쪽 저었다가 다른 쪽 한 개 가지고 저으면 두 각설탕의 진하기에, 용액의 진하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리막대는 각각 이렇게 저어주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용액이 담긴 두 비커 뒤에 흰 종이를 대서 진하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떻죠? 황색 각설탕 같은 경우는 진한 진하기가 진한 용액의 진하기가 진한 황색 각설탕을 녹인 용액이 더 더 진하게, 색깔이 진하게 나타났는데, 어, 하얀색 각설탕이니까 한 개를 녹이든 10개를 녹이든 보니까 색깔을 어느 것이 더 진한지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이처럼 색깔과 같은 겉보기 성질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겉보기 성질, 색깔로 구분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한번 띄워보고 우리가 용액이 진하기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설탕 한 개와 각설탕 10개를 각각 용해하면 처음에는 각설탕 10개를 용해한 비커가 좀 뿌옇고 용액의 색깔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건 설탕 입자가 완전히 용해되지 않았을 때 입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빛을 불규칙적으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투명해집니다. 그러면 물체를 한번 띄워 볼게요. 어, 각설탕 한 개를 용해한 비커에 방울토마토를 넣고 용액에서 뜨는 정도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네, 방울토마토가 어떻게 되었나요? 방울토마토가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어, 가라앉은 요 방울토마토를 이번에는 각설탕 10개를 녹인 용액에 한번 넣어 볼 텐데요. 나무젓가락으로 방울토마토 꺼내서 화장지로 잘 닦은 다음에 넣도록 할게요. 방울토마토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방울토마토는 한 개를 닦아서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설탕 10개를 용해한 비커에 넣고 용해에서 뜨는 정도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각설탕 10개를 용해한 비커에 넣게 되면 네, 방울토마토가 물 위로 뜹니다. 그러면 실험 관찰 44쪽에 한번 어, 각설탕 한 개를 용해한 비커와 각설탕 10개를 용해한 비커에 방울토마토를 넣었을 때의 결과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 방울토마토 위치를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각설탕 한 개를 용해한 비커, 방울토마토가 위치가 어떻게 되었나요? 네, 바닥에 가라앉았죠. 방울토마토가. 각설탕 10개를 용해한 비커는 어땠나요? 네, 방울토마토가 물 위로 떴습니다. 그러면 용액의 진하기에 따라 물체가 뜨는 정도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용액이 가로면 물체가 높이 뜬다. 용액이 어떨 때 물체가 높이 떴죠? 네, 맞습니다. 용액이 진하면 물체가 높이 뜹니다. 색깔이나 맛으로 구별할 수 없는 투명한 용액의 진하기는
용액에 어떤 물체를 넣었을 때 그 물체가 뜨고 가라앉는 정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설탕물이나 소금물과 같이 색깔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없을 때에는 방울토마토나 메추리알을 띄워서 용액의 진하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액이 진할수록 물체가 높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의 물보다 사해에서 몸이 잘 뜨는 까닭도 사해의 물이 더 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용액의 진하기와 관련된 생활의 예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생활에서 물체가 뜨는 정도로 용액의 진하기를 확인하는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장을 담글 때 적당한 소금물이 진하기를 맞추려고 달걀을 띄워서 떠오르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예부터 물체가 용액에 뜨는 정도로 용액의 진하기를 확인하는 방법을 생활에서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장을 담글 때 소금물의 진하기 맞추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소금물의 진하기, 소금물에 달걀을 띄워서 달걀이 떠오르는 정도로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더 생각해 볼까요? 설탕물의 위쪽에 떠 있는 방울토마토를 가라앉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쪽에 떠 있는 방울토마토를 가라앉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용액이 진하니까 진하기를 조금 묽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물을 더 넣어서 용액을 묽게 만들면 방울 떠 있는 방울토마토를 가라앉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용액의 진하기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우리 용액의 진하기 비교할 때 물체를 띄워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